네, 지금부터는 주도 섹터를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신한투자증권 판교지점 황재수 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시장의 상황을 조금 전에 체크를 해봤는데 미 기술주의 한파가 우리 쪽에도 좀 불어닥쳤지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오후장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미국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국은 좀 낫다라고 네. 보는데 당연히 이제 종목별이라든지 업종별 차등화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의 흐름을 보면 미국보다 낫다라는 부분이고 각 증권사에서에 대한 이제 뷰도 사실 미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국, 중국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좀 바꾸는 경향이 종종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걸 봐서도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우려하기보다는 한국의 어떤 종목을 차지고 어떤 종목이 영향을 받나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뭐 들으셨겠죠. 어제 주식 투자하시는 시청자분께서는 당연히 오전에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어땠는지 다 보셨을 텐데, 뭐 한번 다시 보면은 MS발 이제 AI에 대한 투자 과잉에 대한 우려감 좀 있었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리스로 하는 부분을 약간 두 군데 취소했다라는 부분이 혹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MS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대로 700억 불에 대한 부분,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뭐 스탠스를 아직 바꾸진 않은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미국 대표부가 뭐 중국 상선에 대한 입항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시장은 분명히 수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아니면 중국산 선박을 입항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묶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때린다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우호적일 것 같고 그게 국내 시장에 영향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디비아 실적이 모두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에 너무나도 민감하고 네. 최근 들어서 뭐 한국 시장에 대한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그에 따른 밸류 체인이라든지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전 세계도 이제 집중을 하겠지만 국내 역시 누구보다도 이제 뭐 블랙엘에 대한 출시 부분 작년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얼마나 잡혔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하는 것이 과연 올해 2분기라고 네. 예상이 되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건지에 대해서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젠스왕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 거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금리가 그래도 좀 미국 금리가 좀 빠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이제 국내는 이제 좀 미국과 별개긴 하지만 0.25bp를 낮춤으로 인해서 뭐 경기 둔화의 우려감을 좀 표방한 것 같고요. 네. 결국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지표들이 좀 잘 안 나왔던 부분이 미국에 대한 10년물 만기라든지 30년 만기를 좀 내리는 영향이 있었고 이게 설마 이게 경기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야라는 우려감도 사실 생기는 부분이라 사실 영향은 좀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미국 M7이 이거 너무 공급 과잉이고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에 대한 불안감도 사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중국은 뭐 올해 항생테크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2%, 뭐 20 몇 %씩 올라서 이제 종목별로는 70%도 오르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거 봐서는 오히려 중국이 좋은 거 아니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근데 이게 아니야 반대하라가 아니라 지금 추세대로 생각하는 게 어쩌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대한 관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 좀 자세하게 섹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먼저 첫 번째 sek터는 조선입니다. 고점 논란에 따른 조정은 역시나 기회였던 것일까? 오늘 조선 그리고 기자재 쪽이 오후 들어서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뭐 삼성중공업도 여전히 오름폭 잘 유지하고 있고 일부 기자재 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많이 오른 건 어떻게 네. 보면 부담을 가지고 뭐 악재일 수도 있는 악재라고 표현하기는 좀 웃기지만 이제 좀 예. 악재로 잘 다가올 수 있는데 그렇게 주구장창 올랐던 부분이 이제 사실상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의 인식은 이제 한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매도 리포트 이게 좀 뭐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면서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의 논란이 이제 나타난 것 같고 예. 그 리포트 내용을 봐도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MRO 시장을 놓고 봐도 약간 지금 이제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입장은 다르고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전 약간 반대 입장을 이제 네. 가지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 어저께 이제 무역 대표부에서도 뭐 중국의 선박에 대한 제재가 결국 올해부터는
중국 선박에 대한 발주보다는 한국 선박에 대한 발주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일례로 봐서는 우선은 작년에는 많은,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의 선박을 발주했던 중국이 올해 1, 2월에는 약간 한국이 더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서 네. 봐서는 이러한 경향이 트럼프 들어와서는 분명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뭐 법제화를 통해서도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4년 내내는 뭐 중국 선박 발주에 대한 부담감을 선사들이 안 가질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타날 것 같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알래스카에 대한 부분, LNG선에 대한 부분, 여러 산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발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전반적으로 MRO는 아직 사실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 이제 1,500원 근처 갔다 이제 급격하게 좀 빠진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산업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수출주에 대해서 이 살짝 훼손되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1,400원대,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작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 이게 이제 수출주가 집중되고, 이제 예를 들어 원화로 결제하고 달러로 수출한다면 엄청나게 이제 이익은 서프라이즈를 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계획을 세울 때는 뭐 1,400원대도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환율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조선업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밸류 체인이 아직까지 급격하게 이제 선박에 대한 거를 이제 수주를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 증설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밸류 체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이게 한국 기자재 업체에도 이제 특히 엔진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뭐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이겠죠. 오늘만 보면 결과적이지만 많이 빠졌을 때 사는 거는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이러다가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럴 때도 이제 좀 조선은 아직까지 이제 왜냐하면 3년치 일감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올해보다 내년보다 후년이 이익 성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괜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고점에 대한 논란 때문에 뭐 줄일 수는 있지만 전부 매도하진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에 대해서 워낙에 전망이 앞으로도 계속 좋다, 더 좋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매도할 시점은 아니다. 오히려 길게 봤을 때 더 우리가 담아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 만나볼 텐데요. AI 관련주입니다.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두 곳의 임차 계약을 취소했다. 이 뉴스가 결국에 한 번 더 AI 거품론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만들었고 빅테크주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AI 거품론에 대한 해석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선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관점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성장률이 꺾였다라는 거에서 이게 피크아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면 성장률을 꺾여도 절대적인 숫자가 는다면 아직까지 성장은 지속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은 성장률이 꺾이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과 약간 뭐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 꺾이는 부분은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와 있을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을 안 볼 수 없는데 결국 작년 대비해서 70%의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잔뜩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성장률이 꺾이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한국 시장이나 단기간에 아니고 뭐 어쩌면은 중기간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악화시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국발 AI 딥시크에 대한 쇼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파장이 큰 것 같아요. 우선 주가만 보더라도 중국 항생테크 같은 경우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2% 마이너스, 제가 날짜를 계산하지 못했는데 아마 1월 말부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M7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주가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때가 이제 딥시크 나온 이후에 대한 주가 상승률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 주가만 보면은 뭐 중국의 승이죠. 결국 투자에 대한 알리바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이 7년 만에 빅테크 수장들을 모아서 그에 따라 얘기를 들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세게 얘기하겠구나. 또 중국은 또 시진핑의 말에 따라서 엄청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거기에 이제 딥시크 사장이 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딥시크를 적용하는 걸 봐서는 굉장히 여기에 집중하겠구나라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하웨이도 마찬가지로 뭐 알고리즘만 바꿨는데 효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든지 자율주행에 있어서, 아니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물량으로 정말 AI 데이터 센터를 급격하게 늘리는 것이 우선은 조금 두고 효율성을 좀 보고 약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자라는 뉘앙스로 약간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TSMC라든지 NDVI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아직 꺾이진 않을 가능성은 높지만 어느 정도는 고점에 다가오지 않았나 NDVI로 봤을 때. 근데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그에 관련된 밸류 체인은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성장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주가는 한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보다 탄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지금 약간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작년이나 뭐 그때처럼 이제 바이앤홀딩처럼 사서 주구장창 가지고 가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또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슈에다가 곧 다가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도 짙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좀 사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과 AI 섹터를 체크해 봤는데 그러면 어떤 쪽에서 관심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뭐 조선 아까 이제 뭐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그에 따라서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 해군 이제 칠함대에 대한 MRO 사업에 대한 입찰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된다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법을 바뀌었죠. 반스 톨레프슨 수정법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조선소에서만 이제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게 좀 더 이제 동맹국이라든지 약간 좀 확대되는 부분으로 지금 수정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수주 전쟁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국에 대한 조선업이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일례로 말했지만 한국 선사에 대한 수주가 중국보다는 좀 앞서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5년도 상선 수주 목표가 63억 불인데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1월만 해도 뭐 12척 그러다 보니까 벌써 수주 전체의 41% 거의 2월도 안 끝났는데 41%나 채웠기 때문에 올해 수준은 뭐 계획대로 분명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단가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후판 가격 하락에 반덤핑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후판 가격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제 후판 가격 업체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지 않겠느냐라고 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생각보다 좀 덜할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후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 부분도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익 해소는 생각보다 후판 가격에 대한 영향은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악재에 대해서도 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를 주셨고요. 오히려 MRO라는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을 오늘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AS 하나 볼 텐데요. STI가 정말 단기간에 18%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또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짧은 조정 후에 오늘 반등하는 모습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죠. 사실상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생각보다 밸류가 굉장히 많이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본업도 올해는 레거시가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올해 이연된 부분이 있고요.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면은 장비 업체들은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봐서 어떻게 보면 퍼가 거의 뭐 10배 미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뭐 계속적으로 STI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영업이익대가 이제 추정치를 봤더니 좀 너무 높게 본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 900억까지 보고 이제 보통 이제 500억대에 대한 컨센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주가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다라고 보고 여기에 이제 CCSS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기본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이제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리플레이 장비라든지 신규 사업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그래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좀 보장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주가 더 올라갈 여력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신한투자증권 황교지점 황재수 지점장님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